410년 동부여가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광개토 대왕은 휴식을 멈추었다. 충분히 쉬었으니 동쪽의 나라들도 완전히 굴복시켜야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입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의 몸을 돌보던 시이가 나서 말렸다. 절대 아니 됩니다. 태왕께서는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의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 100만 대군도 막지 못했는데 일개 시이 따위가 홀로 가로막고 서 있으니 웃음이 절로 났다. 태왕이 말했다. 감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자는 것이냐. 시이가 엎드려 가나였다. 태왕께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소시는 태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태왕께서는 체력에 한계가 오셨습니다. 전쟁에는 맨 앞에 앞장서 싸우시고 조정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모두 홀로 처리하시니 어찌 몸이 배겨내겠습니까? 이런 때에 또 전쟁으로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신다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보다 못한 자장군이 나서 시이를 꾸짖었다. 비키거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태왕이 웃으며 말했다. 내 동부여만 토벌하고 나서 쉬면 안되겠나. 이미 출정 준비를 다 했는데 들어가 쉰다고 휴식이 되겠나. 나를 믿고 있는 병사들에게 또 뭐라 말하겠느냐. 내 이번만 다녀와서 아주 그냥 푹 쉴게. 응? 시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됩니다. 차라리 신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출정하시옵소서. 나 이거 참. 이때 태자 거련이 나서 말했다. 소자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동부여 정도는 소자가 가서 정벌하고 오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약한 적이라고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 광개토 대왕은 맞고선 시이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고민 끝에 병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시이를 묶어라. 내가 출발하고 행렬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 그때 풀어주거라. 아니 됩니다. 태왕께서는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시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광개토 대왕은 끝내 동부여로 출정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군대가 동부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부여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강력한 광개토 대왕이 직접 부대를 이끌고 온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부여의 강경파 신하 중 하나가 말했다. 고구려군이 최강이라 하지만 우리 성은 단단하며 곡식은 넉넉합니다. 성에 기대어 저들을 막고 한편으로 거란의 사람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하여 함께 공격한다면 능히 고구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신하가 나서 말했다. 고구려는 최강의 군사들입니다. 후연을 무너뜨리고 거란 또한 고구려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와준다 하더라도 훗날 이 일로 온갖 것들을 요구할 텐데 그것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은 자비로운 왕이라 들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도 자식처럼 대하고 관료들의 직위도 대부분 유지해 준다고 하니 차라리 항복하고 고구려의 보호를 받는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강경파 신하가 크게 화를 내었다. 나라를 삼키려 하는 적이 오고 있는데 목숨 걸고 막을 생각은 않고 항복부터 하자는 저자가 어찌 부의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저자를 먼저 참으시고 수성의 각오를 다지십시오. 현실을 보고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히 살피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여왕은 한참 생각하다 이윽고 결론을 내렸다. 강경파의 말이 옳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면 내 무슨 낯으로 훗날 부여의 선왕들을 뵐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부여에 도착한 광개토 대왕은 먼저 사신을 보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부여왕은 항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거란의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고구려군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공격에 들어갔다. 성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라. 광개토 대왕의 공격 명령과 함께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됐다. 말로만 듣던 광개토 대왕의 위상을 직접 경험한 부여군은 그 기세에 크게 눌려 두려워하였다. 광개토 대왕이 명하였다. 성에 동문을 두고 나머지 문들을 맹공격하라. 그리하면 저들은 반드시 동문을 통해 달아날 것이다. 자장군은 동문을 통하는 길에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이 달아나면 사로잡도록 하라. 부여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소장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여왕을 잡아 태왕께 바치겠습니다. 거센 고구려의 포위 공격에 성문이 뚫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성벽을 넘는 병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황한 부여왕은 신하들에 물었다. 결국 고구려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였구나. 거란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거란군은 고구려가 두려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부여의 한 장수가 나서 말했다. 동문을 공격하는 고구려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돌파할 만합니다. 소장이 앞장서 죽기로 길을 열 것이니 왕께서는 우선 그곳으로 빠져나가 우위를 도모하심이 좋겠습니다.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야겠다. 우선 동문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부여왕과 대신들은 장수들의 돌파에 힘입어 간신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고구려군의 포위를 벗어난 부여왕이 한시름 놓으며 말했다. 성을 빠져나와 다행이다. 우선 동쪽으로 이동하여 백성들을 징집하여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때 동문을 통하는 길에 이미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좌정군이 나타났다. 부여왕은 어디로 달아나느냐. 나는 네가 이 길을 지날 것을 알고 기다린 지 한참 되었다. 항복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직도 모른다 말이냐. 그 말과 함께 고구려군이 양쪽에서 들이닥치니 부여병사들은 손발이 떨려 감히 맞서지 못하였다. 하나같이 무기들을 던져 항복하니 부여왕은 그 길로 사로잡혀 광개토대왕 앞에 끌려갔다. 좌장군이 잡힌 부여왕을 앞세우며 말했다. 태왕께서 예상한 대로 동문을 통해 달아나는 부여왕을 잡아왔습니다. 이자를 어찌할까요? 부여왕이 빌며 말했다. 항복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좌장군이 그런 부여왕을 꾸짖었다. 항복하라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항복이라고. 이자를 죽여 일벌백계 하시옵소서.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손수 부여왕을 풀어주고 따뜻한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위로하였다. 또한 성한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고 어느 곳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부여왕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항복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동부여를 장악한 고구려군은 또다시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며 당당히 궁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장수 중 하나가 광개토대왕의 아래였다.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동해안 일대에 세력을 키우고 있는 동해가 있습니다. 이참에 동해의 세력도 완전히 우리 고구려에 편입시키시지요. 광개토대왕 그 말이 옳다 여겨 군사들을 돌려 동해로 향하였다. 동해의 지배층과 군사들은 고구려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항복하였다. 410년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동부여와 동해를 굴복시키니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고구려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가 주기하며 꿈꿨던 크고 강한 나라에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완성하여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며 당당히 돌아오니 만백성이 함께 반기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화를 내고 있었는데 태왕의 몸을 돌보던 시이였다. 궁에 들어서자 슬슬 긴장이 되던 광개토대왕이 아랫사람들에게 명하였다. 시이가 나를 찾거든 없다 하여라. 여기 계신 게 뻔한데 없다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다름 아닌 시이였다. 광개토대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쿠 자네야 잘 있었는가. 나도 자네를 그렇게 하고 떠나서 원정길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네. 하하하.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듣기로 동부여도 모자라 동해까지 정복하셨다고요. 동해는 큰 전투 없이 힘들이지 않고 정복했다. 절대 과로한 것은 없으니 걱정 마시게. 시이가 광개토대왕의 옥체를 살피며 화를 가라앉혔다. 옥체에 상한 곳은 없습니까? 없다. 모든 일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했지. 나는 군막에서 편안하게 지휘하고 구경만 했다. 거짓말 마세요. 병사들이 하나같이 태왕께서 앞장서 싸우셨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신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되었습니다. 태왕께서는 그동안의 과로로 기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럼 나도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고 즐기며 살란다. 시인은 그날 이후 광개토대왕의 몸을 더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정복 사업을 멈추었지만 고구려의 크고 작은 행정 업무에 매진하였다. 장사, 사마, 참군 등 새롭게 개편된 중앙관직을 만들어 백성을 돌보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크고 작은 행정 업무를 일일이 챙겨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으니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 안타까운 것은 시이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며 말렸지만 광개토대왕은 그때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시사는 하셨습니까? 왜 끼니를 걸러가면서까지 일을 하십니까? 밥 먹었다. 요것만 마무리하면 앞으로 더 많은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어제 또 밤새웠다고 들었습니다. 왜 잠을 주무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다. 내 푹 잤다. 뭘 잘못 들었나 보네. 이 길로 들어가 쉬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력 회복에 좋은 탕제를 준비했습니다. 알았다. 안 그래도 이것만 마무리하고 쉴라 했다. 자네 먼저 퇴청하시게.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이가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도 밤을 새워 나란히를 살피던 광개토대왕이 각혈을 하고는 정신을 잃어 쓰러져 버렸다. 대신들이 놀라 시이를 불렀다. 시이가 눈물로 말하였다. 그것 보십시오. 소신이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시이는 며칠을 밤을 새가며 지극정성으로 왕의 몸을 돌봤지만 태왕의 기력은 회복되지 못했다. 광개토대왕은 생을 다했음을 느끼고 대신들과 태자를 불렀다. 나는 18살에 즉위하여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다. 그래서 연호를 영락이라 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제압하고 북으로는 거란을 몰아냈다.
철천지 원수였던 모형선비족 후연을 무너뜨리고 동부여와 동예도 완전히 굴복시켰다.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고 불교를 장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였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못할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내가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백성들은 출신을 따지지 않는 하나된 고구려 아래에서 모두가 세대를 이어 형처럼 아우처럼 지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따라서 내가 죽고 만년 뒤까지 나의 무덤을 편안히 지키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공략하여 데려온 한인과 예인만을 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태자 거련을 불러 말했다. 너는 부디 몸을 자중하고 삼가하여 오래오래 장수하는 왕이 되거라.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이 되거라. 하지만 나라 간에는 두려운 왕이 되거라. 태자가 눈물로 대답하였다.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413년 광규토 대왕은 이렇게 태자와 모든 신료들의 눈물 속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떠나니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다. 태왕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문무백관과 만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엎드려 통곡하며 슬피 울었다. 광규토 대왕에 이어 태자 거련이 고구려의 제20대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정치와 문화의 최전성기를 이끈 장소왕이었다. 장소왕이 즉위하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루신 크고 원대한 고구려에서 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남으로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내가 용서가 안됩니다.